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기출 분석 영상입니다. 국어는 크게 기본 이론, 강론, 수능형, 그리고 모형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있는데요. 기본 이론은 겨울방학 때 기본 이론 진도 끝나고 그냥 느낀 점을 쭉 적었고, 강론은 여름방학 7월 15일 날 분석을 했네요. 국어 기출 분석이 가장 분석하기 싫고 또 분석할 만한 건덕지가 많지 않은,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과목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분석을 미루다가 나중에 그냥 빠르게 해버리고 넘어간 그런 과목입니다. 국어 기출 분석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내가 과연 국어 강론 공부를 하면서 그 쓸데없는 지식을 외워야 하는가, 외우지 않아도 괜찮은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것을 가장 큰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국어 강론이 강론의 모든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갈피를 잡기 너무 어려웠고, 또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실제로 이렇게 쓸데없이 당연한 내용들이 시험에 그대로 쓰라고 나오는지 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에 그걸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 놓은 것인데요. 몇 가지만 같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과정 중심 땡땡 지도처럼 정말 몇 번이고 반복 출제되는 부분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계의 목적을 물어봤었는데 제가 처음 풀었을 때는 그 문제를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앞부분에 교교론에 나와 있지 않고 뒷부분 지총 부분에 과정 중심 독서지도 그쪽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총 부분에도 과정 중심 독서지도 이 부분에도 있는 내용들까지 저는 청킹을 다 따서 열심히 빠른 아웃풋 할 수 있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그만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빠른 아웃풋이 가능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교교론은 대체로 이제 용어 쓰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깊이 있게 내 말로 설명하고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용어를 최대한 많이 눈에 익히려고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직접 유아 중등 기출 문제를 훑어보면서 용어를 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백구 자료에 보면 보충 자료에 유아 중등 기출 문제, 기출 용어들 따로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같이 스터디 범위에 넣어서 아웃풋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냥 백쌤이 그때그때 강의 중에 알려주는 새로운 용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용어라면 정말 꼼꼼하게 다 필기를 해놓고 같이 아웃풋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용어를 머릿속에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교수님의 서적을 읽거나 뭔가 암기 범위를 넓히고 싶으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게 내용을 파고들지 말고 용어를 쓱쓱 훑어보고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아웃풋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 방향이 될 것 같아요. 내용 체계표는 너무 중요하죠. 기능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 기능이 정말 빈출되다 보니까 이걸 완벽하게 반복해서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능을 안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아웃풋을 할 때 빠르게 아웃풋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어가 워낙 영역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정말 영역별로 딱 말하기 영역 하면은 말하기 영역에 기능 바로 튀어나오고 문법 영역 하면 문법 영역에 기능 바로 튀어나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기능을 이제 인곡키 노래로 외웠거든요. 근데 노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어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듣기 말하기 영역부터 문학 영역까지 다 부르려면 거의 1분 넘게 걸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럴 시간이 시험장에서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노래 부르다가 긴장해서 만약에 끊기면 그건 진짜 최악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시험장에서 엄청 당황할 것 같고 그 당황하는 순간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되게 큰 마이너스가 되니까 저는 이제 영역별로 노래를 끊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하기 영역 시작 부분, 듣기 말하기 영역 시작 부분, 그 다음에 읽기 영역 시작 부분, 문법 영역 시작 부분, 그 노래의 그 각 영역의 시작 부분을 따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외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노래를 외웠다면 이렇게 영역별로 바로 끊어서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청킹이다 그러면은 청킹을 보면 앞글자만 외우다 보니까 뒷부분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뒷부분까지 완벽하게 아웃풋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능의 명칭을 달달달 외우지만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정말 많이 봤던 페이지가 백구 선생님 기본이론 책 기본이론 책 뒤쪽에 보면은 교육과정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어는 내체표 바로 오른쪽에 그 내체표의 각각의 용어들에 대한 해설이 한 그 문단씩 나와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페이지를 엄청 자주 봤어요. 그걸 왜 자주 봤냐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떤 수업 상황이 주어지고 그 수업 상황이랑 관련된 기능 또는 그 수업 상황에서 부족한 기능 이런 것들을 쓰려면은 그 기능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바로 빠르게 대응을 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요. 명칭만 달달달달 노래를 외우거나 청킹을 외우면은 그 자리에서 그걸 청킹을 다 떠올린 다음에 그 중에 소거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실수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말들이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호 교섭하기 이걸 그냥 명칭만 외웠다고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조금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명확한 책에 나와 있는 정의들을 꼭 읽어보면서 그걸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이것만큼은 되게 빈출 개념이니까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대응시켜보고 내가 직접 수업 상황 떠올려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내체표의 핵심 개념도 중요해서 이거는 인고킹에 저희가 따로 노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따로 노래를 만들어서 외웠습니다. 그다음 내체표의 일반화된 지식도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일반화된 지식이 그대로 임용고시 기출문제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숙한 지문을 만나고 싶다면 일반화된 지식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용어가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각각의 개념의 명칭을 정말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지주의 쓰기 이론 아니고 인지주의 작문 이론 이런 식으로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쓰기 이론이라고 해서 틀릴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이제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백구 자료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0명이 작문 이론이라고 썼는데 한 명이 쓰기 이론을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틀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채점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 피해를 보지 않으려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있는 그대로 용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세부 하위 제목들, 하위 요소들 뿐만 아니라 그 개념들의 상위 제목 워딩도 꼭 놓치지 말고 스터디에서 매핑을 하면서 서로 물어봐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고쳐쓰기 순서표 빈출되었다고 생각했고요. 그게 이제 빈출이 됐다 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 어떤 기준에서 그런 순서표의 분류가 이루어지는 건지 그 기준들도 제가 직접 한번 찾아서 써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은 그 기준들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어서 여러분도 한번 혹시 안 해보셨다면 고쳐쓰기의 그 각각의 범주별 기준이 어떻게 나눈 건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긴 한데 이때는 당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형은 이제 각 단계에서 하는 활동이 빈출되니까 활동명의 키워드를 잘 외워놓고 비벼 쓰자. 다음에 서술하기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내 머리를 쥐어짜기보다는 제시문 속 또는 다른 보기 속에 있는 워딩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서술을 하면 최대한 정확하고 또 국어학적인 서술형 답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꿀팁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론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강론은 제가 국어 강론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강론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도대체 국어 강론 내용 지식을 내가 청킹을 따서 끝까지 외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버릴 것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 지식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기출문제에 있었습니다. 물론 바르게 인사하는 법 이런 거는 안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 1텀 때는 바르게 인사하는 법 뭐 그런 것까지 정말 청킹 다 따서 있는 그대로 다 아웃풋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것들은 다 버렸고요.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강론 공부할 때 이제 기출 분석을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기출이 될 수 있는 건지 나올 수 있는 건지 생각하면서 외우는 것으로 목표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강론 지식을 물어보긴 하지만 대신에 그냥 다짜고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대화의 맥락이라든지 수업 상황의 맥락을 통해서 맥락이 어느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주의할 것은 강론 지식을 물어볼 때 생각보다 또 중요한 부분에서는 내용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글자 청킹 따서 외우는 제 방식대로 하다가 키워드를 놓치지 않게 주의하자라는 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청킹을 딸 때 그 어떤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이 있으면은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다 넣어서 청킹의 앞글자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뽑아서 그거의 앞글자들을 따서 청킹을 만들었는데 그 문장에 만약에 키워드가 2개예요. 그러면은 그 2개의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 정답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청킹을 하나만 땄으면은 그 2번째 키워드를 놓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유의점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국어 청킹 만들 때 좀 더 생각하면서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문제에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정답일까? 그럼 최대한 그 2개의 키워드의 앞글자를 다 넣어서 청킹을 따는 식으로 그렇게 청킹을 만들 때도 주의를 했습니다. 강론 유형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유형은 용어 쓰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 지도 내용이나 활동 쓰기, 세 번째는 교사의 주요 발문 쓰기, 네 번째는 문법 문제 이렇게 나눠 있네요. 먼저 용어 쓰기 문제 보면은 거의 기본적인 걸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출된 용어를 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한 번이라도 봤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입증의 책임, 이런 악명 높은 기본 단어들은 본 사람이 많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떠올리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외 나머지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중학생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네, 두 번째 이제 학생 지도 내용이나 활동 쓰기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땐 내용 지식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유형들을 다 적어놨는데 이러한 유형들을 보면은 그렇게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하기 싫고 진짜 유치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심 생각 찾기나 전기문의 특성 이런 식으로 조금 국어학 교수들이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한 좀 국어적인 내용, 어학적인 내용 또는 문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니까 너무 1, 2학년군의 그 작은 디테일들에 집착하지 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상식선에서 비볐으면 되고 진짜 학문적인 키워드들이 들어있는 그런 단원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교사의 주요 발문 쓰기인데요. 이것도 역시 교사의 발문 속에 키워드들, 강론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론 내용 지식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설명하는 글, 또 글쓴이의 관점, 자료 활용해서 글쓰기, 인물의 마음 파악하기, 회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건덕지가 있는 국어적인 건덕지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내용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법인데요. 문법은 수능형이 많고 정말 가끔 외워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수능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능형을 또 세부 유형으로 나누면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찾아쓰기 문제입니다. 주로 뭐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건 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주는 문제라고는 생각되지만 그 자리에서 예리하게 생각 안 하고 대충 보면은 충분히 실수하거나 틀릴 여지가 많은 문제죠. 이런 문제에서 저는 합불이 어느 정도 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국어는 특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지엽적인 용어를 몰라서 틀리는 것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 자리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 시키고 못 찾아서 그런 남들이 얻어가는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하는 적용형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은근히 변별력이 되는 문제로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수능의 수능형 문법 문제 같은 느낌이죠. 이 문제가 한번 변별력으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자음자 모음자 게임 문제 아시나요? 그 문제가 꽤나 어려웠던 문제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크게 3단계로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생각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내가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떠오르는 대로 직관적으로 썼는데 그 직관적으로 쓴 답에서 조건이 빠진 게 없는지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답안을 보면서 천천히 그 답안을 읽어보면서 답안의 워딩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국어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작은 미묘한 차이들 있잖아요. 그런 게 틀리면은 또 틀리게 채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이 단어가 국어 선생님들, 국어 교수들이 봤을 때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틀렸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정말 대표적인 게 자음자, 자음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을 틀리면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자음자나 자음이나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문자와 그리고 발음의 차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워딩을 사용했는지 한번 쭉 검토를 해주는 거죠. 특히 국어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전적이 있으니까요. 다음 세 번째 유형은 문법 원리 서술하기 유형입니다. 이게 또 저를 조금 스트레스 받게 했던 부분인데요. 띄어쓰기의 원리, 표기 원리, 띄어쓰기 오류수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문법 원리를 내 말로 줄줄 쓰게 하는 유형이 몇 번 꽤 자주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냈던 걸 또 내진 않을 테니까 백구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기출되지 않은 내용 위주로 꼼꼼히 외워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수능 공부할 때 봤던 문법 교재 한번 펼쳐보면서 문법 원리 중에 나올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유의미한 정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백구책에 있는 거라도 안 나온 내용 위주로 문법 원리는 꼼꼼하게 외워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문학 개념 서술하는 건데요. 네,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고 문학 개념 공부를 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문법이랑 문학은 수능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못했어도 괜찮아요. 그냥 시험장에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들어가면 남들이 정신 못 차려서 틀리는 문제에서 내가 정신 차리면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회의 문제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험장에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들어가는 게 요즘 인고의 추세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하나 실수하거나 또 남들 맞추는 문제 뭐 틀리는 게 더 치명적이에요. 지엽을 안 해오는 것보다요. 이제 모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형은 반응 중심만 겁나 내고 나머지는 나온 적이 거의 없는 듯이라고 써놨네요. 근데 이제 또 국어의 특징이 한 번, 두 번 반복 출제되는 그런 분야들의 경우에는 엄청 꼼꼼하게 나온다라는 것들. 예를 들면 상호 텍스트성 관련 세부 키워드의 빈칸을 뚫어놓은 전적까지 있다고 하네요. 기출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모형도 아예 안 내다가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럼에도 이제 국어 모형은 조금 부담은 덜어놓고 했습니다. 다른 미술이나 뭐 체육이나 실과 이런 것처럼 딥하게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면서 외웠습니다. 국어는
경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정신 차리고 풀면 풀고 또 만약에 용어 모르면 그냥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어 강론 공부할 때 너무 그 백구에 있는 워딩 그대로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선별해서 기출분석 잘 하시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강론 공부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 키워드까지 내가 챙기고 어느 정도는 조금 상식선에서 넘어가야 될지 이거를 정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저도 첫 번째 딱 시작했을 때 인강 스터디 처음 할 때는 진짜 그 페이지 그냥 다 외웠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특히 뽀개기로 갈수록 상식선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다 넘어가고 진짜 의미 있다 싶은 단원들만 용어 위주로, 키워드들 위주로 청킹 따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정말 국어 스터디 할 때 스터디원들한테 맨날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올까? 라고 진짜 질문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스터디원들이 아니? 이거 진짜 솔직히 우리 시험 전 되면 다 버릴 것 같아 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다 버렸습니다. 다는 아니죠. 물론 다는 아닌데 많은 부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문제화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혹시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냈을 때 이게 학문적으로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아무렇게나 비볐어도 다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교수님들이 곤란해서 낼 수 없는 그런 유치한 문제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예리하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